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농브랜드입니다. 2020년의 첫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영상으로 홍익출판사에서 출간하고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님의 저서인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책의 낭독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제가 활동하는 독서 모임에서 모임 주제로 선정된 책이어서 읽어보게 되었는데, 자기 삶에 대한 확신과 내일을 여는 지혜,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책이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토론 당시 오늘 낭독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하나의 사례를 두고도 심지어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의 의도와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 여러 사람들과 생각을 교류하는 것이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께도 해당 내용을 들려드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낭독할 부분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빠르게 달리는 토끼에게 하늘을 나는 수업을 한다입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토끼에게 하늘을 나는 수업을 한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 중에 동물학교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예전부터 화제거리로 삼아온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실소를 금치 못하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토끼, 새, 물고기, 다람쥐, 오리 등 수많은 동물들이 모여 학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달리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했고, 새는 날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는 헤엄치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했고, 다람쥐는 나무 오르내리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특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고집했기 때문에 동물들은 이 모든 걸 과목으로 만들고 동물학교 학생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토끼는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달리기에서 토끼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토끼가 날기 수업을 받으면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들은 날기를 가르치겠다는 일념하에 토끼를 높은 가지 위에 세워놓고 토끼야, 날아봐. 날아보라니까? 라고 했습니다. 불쌍한 토끼는 가지에서 뛰어내렸고 결국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다리를 다친 토끼는 이제 달리기에서조차 A가 아니라 C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인정받은 덕에 날기에서 D를 받았습니다. 학교는 이처럼 각 과목에서 고른 성적을 받은 토끼를 보면서 자기들의 교육 방법에 대해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날아다니는 일이라면 누구도 새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중고개를 할 정도였으니 당연히 A였지만 두더지처럼 땅을 팔 줄 알아야 한다는 게 선생들 주장이었습니다. 새는 이 수업을 받다가 날개와 부리 등 온몸이 다치는 바람에 결국엔 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아주 흐뭇한 얼굴로 새에게 날기 과목에 C를 주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는지 아십니까? 어느 과목에서나 지지나 취급을 받던 뱀장어였습니다. 뱀장어는 거의 모든 과목을 그럭저럭 다 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모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천재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문학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삼각함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제도입니까? 모든 과목에서 그럭저럭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교육 제도 아래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무 오르내리기는 배우고 싶지 않아요. 나무를 오를 일도 없는걸요.
저는 새랍니다. 그런 수업을 받지 않아도 나무 꼭대기까지 아주 쉽게 날아오를 수 있는 걸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교육자들은 미간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 과목을 두루 접하는 것이 지적인 성장에 필요할 뿐더러 정서적으로도 좋은 경험이 되거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한 개체인 우리는 남들과 똑같아지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제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초등학교 미술 강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렇다고 제가 미술 강사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초등학교 시절 우리 학교 미술 강사들이 어땠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이들이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꺼내고 무릎 위에 손을 얌전히 올려놓은 채 기다리면 그날 하루 벌써 14개의 반을 돌고 온 강사가 피곤한 얼굴로 등장합니다. 모자를 삐딱하게 쓴 채 교실에 들어온 강사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이렇게 다짜고짜 입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무를 그려보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일제히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신난다. 나무를 그린대. 강사가 녹색 크레파스를 집어서 커다란 녹색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는 갈색 몸뚱이를 그리고 그 밑에 드문드문 잔디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나무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나무가 아니라 막대사탕이잖아요. 하지만 강사는 다시 말합니다. 자, 조용히 하고 나무를 그려보세요. 강사의 말은 나무를 그리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린 대로 나무를 그려보세요입니다. 아이들은 금세 말뜻을 알아차리고는 막대사탕같이 생긴 그림을 그대로 번떠 그리고는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당연히 점수는 100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미술 강사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나무를 직접 느껴왔던 아이였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도 봤고, 나뭇가지를 씹어도 봤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고, 가지에 앉아있기도 했고,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듣기도 했던 그 아이는 강사가 그린 나무가 막대사탕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녀는 자주색, 주황색, 파란색, 보라색, 녹색을 도화지 위에다 잔뜩 칠하고는 흐뭇한 얼굴로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그 소년이 알고 있는 진짜 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이 그림을 보고는 쯧쯧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머리에 이상이 있는 아이로군. 특수반으로 보내야겠어. 아이들이 낙제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그린 나무를 번떠서 그대로 그려라 하는 게 선생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초등학교 전 과정을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고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집요하게 계속됩니다. 저는 지금도 대학원생들에게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남의 생각을 그대로 본뜨는데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매번 놀라울 뿐입니다. 독창적인 생각 따윈 없습니다. 그저 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행한 일은 이런 학생들을 나무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끈질기게 그런 식의 교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으로 발상하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겁부터 먹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독창성이라는 나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아지고 모두가 여기에 만족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정신과 의사 로날드 디 랭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었을 때 행복해한다. 우리처럼 좌절하고 병들고 눈과 귀가 멀었지만
지능만 높은 인간으로 만들었을 때 말이다. 진실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만의 독창성을 개발하기 위해 홀로 애를 쓰고 그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과 혼자 싸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낭독을 마치며 위의 사례에 대해 독서 모임에서 나왔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의 댓글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위해 검색을 하던 도중 이 책을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이 공개적으로 추천하기도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 역시 이 책을 통해 내가 나의 삶을 대하는 자세, 타인에 대한 사랑과 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며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의 농사 짓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책 읽어주는 남자 농브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